월 200만 원 연금, 꿈에 그리던 안정적인 노후의 시작일까요?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처참한 현실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2세 김영수 씨.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며 월 20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기대했습니다. 금융 지식이 아주 없던 것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죠. 노후 준비는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5년 만에 그에게 남은 건 3억 원의 빚과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김영수 씨가 간과한 첫 번째는 바로 세후 실수령액과 생각보다 큰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은퇴자의 경험담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연금을 예상했으나 각종 공제 후 실제 손에 쥔 돈은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했던 금액과 통장에 찍힌 숫자의 괴리는 생각보다 컸고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관리비, 식비 등 주거 유지비가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 편히 외식 한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죠. 한 퇴직 교사분의 경험담을 보면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맞춰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며 책은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등 소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도 생활비를 아끼려 노력했지만 줄어든 수입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은 모아둔 비상금마저 바닥나게 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라고 지적했는데 김영수 씨에게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가 5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결혼, 손주 용돈 등 경조사비 지출도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할아버지, 좋은 부모이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줄어든 소득을 만회하고자 퇴직금 일부와 약간의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꿨지만 경험 부족과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은 김영수 씨를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평균 대출은 4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폐업률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은퇴 후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김영수 씨는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 배우자의 병원비,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김영수 씨를 다중채무자로 전락시켰습니다. 한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다중채무자는 이미 63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총 부채는 무려 8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행 다닐 노후에 빚 갚다가 세월 간다는 한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월 200 연금만 믿었던 김영수 씨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는 분명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 가입과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이력을 가진 어쩌면 소수 상위 그룹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금융지주회사의 보고서에서는 노후 적정 생활비 기대치는 월 369만 원이지만 실제 마련 가능액은 월 210만 원 수준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 큰 경고를 던집니다. 일본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이미 2년 연속 연금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역시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받는 연금액이 먼 미래에도 그대로 보장될 것이라는 맹신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모님 연금 200만 원이 노후 대비 끝이라는 의견과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과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금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퇴직 후 어려움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한 퇴직 교사는 외식을 줄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며 생활비를 절감했고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며 추가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위기를 넘기는 든든한 힘이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연금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포털 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연금액, 특히 세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혹시 가입해둔 개인연금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면 그 현황도 꼼꼼히 점검하여 부족분을 채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참고로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 전 빚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퇴직금으로 빚부터 갚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은 은퇴 전에 최대한 상환하여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직교사 사례처럼 퇴직수당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으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자금 지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대비한 최소한의 비상금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가입된 실손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의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거창한 사업보다는 소소한 일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강사, 전문 분야 컨설팅 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일거리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작은 보람을 느끼며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다른 뚜렷한 소득이 없고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주택연금도 마지막 보루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예상 월지급액이나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줄어드는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김 부장의 눈물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 200만원 연금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다양한 변수와 현실을 직시하고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또한 그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한 최고의 노후 준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만이 김 부장의 눈물이 아닌 웃음 가득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